세계 최강의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평가되는 최신의 제랄드 R 포드함이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다시 유럽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크렘린궁 드론 폭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 상황 대비하는 미국, 다시 유럽으로 간 슈퍼 핵항모 제랄드 R 포드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미 해군 연구소, 그러니까 USNI 뉴스는 지난 2일 제랄드 포드함이 이달 오후에 버지니아주의 노포크항을 떠나서 지중해로 향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포드함의 지중해 행은 지난해 10월 3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대서양 작전구역에 전개돼 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의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험 운항 성격이 강했는데 미 해군의 발표로는 이번 포드함의 유럽 배치는 사실상 정식 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조 비용만 133억 달러, 약 19조 원 정도가 들었고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이 제랄드 R 포드함은 이 항공기 최대 75대를 탑재하고요.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항모보다 적은 약 4,500명의 승조원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식 사출기와 미사일 운반용 엘리베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작전 능력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제랄드 포드 항모전단은 지난해 투입 당시에 대서양의 작전구역에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같은 9개국의 함정 20척과 항공기 60대, 병력 9,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사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나토의 단합된 군 역량을 과시하면서 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등을 억제하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혹시나 이 러시아가 핵 도발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이 제랄드 포드함의 유럽 배치를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제랄드 포드함이 원래 중국 견제를 위해서 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니까 일단 유럽 방어를 위해서 지중해로 급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러시아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곧 이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중국과 북한 견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에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모인 조지 부시함이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USNI 뉴스에 의하면 4월 24일 이후에 작전을 종료하고 모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빈 공백을 제랄드 포드함이 메우면서 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최대 초점은 푸틴이 경고하고 있는 핵 위협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동안 러시아가 대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및 나토군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포드함의 지중해 배치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핵무기 보관소들을 집중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 내에도 핵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핵전쟁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핵무기나 더티밤 같은 이런 방사능을 감지하고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우크라이나에 설치하고 있다라고 지난 4월 28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핵물질을 채운 무기로 핵폭탄과 비교해가지고 위력은 약하지만 이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핵안보청, 그러니까 NNSA가 운영하는 원자력 전문가 팀인 핵비상지원팀이 방사능 센서 설치 그리고 데이터 모니터링, 인력 교육 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NNSA는 뉴욕타임즈에 보낸 관련 질의 답변서에서 방사능 폭발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망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모든 핵폭발의 크기와 위치, 영향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핵무기가 폭발하는 등 이 우크라이나에서 핵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 등에 신속하게 전달돼서 이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행 가능하고 기술적인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최악의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망이 구축되면 러시아가 핵무기나 더티밤을 사용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이른바 거짓 깃발, 위장 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 폭발을 일으켰다고 러시아가 거짓 주장하더라도 센서망이 구축되면 미국이 자체 분석을 통해서 러시아가 공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경고하고 맞대응도 할 수 있는 체제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의 핵공격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로라든지 핵연료 저장소가 이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원전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안전을 위협받아 왔죠. 이들 원자력 관련 시설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 등을 가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우격다짐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참여과학자연대의 원자력 전문가인 에드윈 라이머는 러시아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경우에 원자로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를 공격해서 이 고농도 방사능을 유출, 보복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미 연방정부 관리에게 전해들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면서 이 러시아에 의한 핵공격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제랄드 포드함을 지중해로 급파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제랄드 포드 항모전단은 이지스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레미지, 맥폴, 토마스 허드너 등 이지스함 4척을 호위함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랄드 포드함은 기존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하려고 발주한 첫 번째 항모인데요. 최신의 A1B 원자료 2기를 탑재해서 이론상으로는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337m고요. 높이 76m, 전폭은 78m에 이 만재 배수량은 11만 2천 톤입니다. F-35C 스텔스기하고 FA-18EF 등 이 전투기 44대, 조기 경보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스 5대, 그리고 EA-28G 전자전기 5대, MH-60RS 해상작전 헬기 등을 포함해서 75대 이상의 각종 함재기를 탑재합니다. 니미츠함의 함재기 탑재 수가 85대 이상이었는데 이보다 줄은 것은 항공기 사출 장치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 최신형 강제 착륙 장치 등의 첨단 장비 탑재로 함재기 발진 횟수가 25%나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하루 최대 270소티, 이 출격 횟수를 소티라 그러는데 270소티의 작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탑재된 함재기 FA-18EF 수포내 전투기 등이 한 번에 JDAM 합동 직격탄 2발을 장착하고 출격할 경우에 하루에 최대 500개 이상의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현존 공군력과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미국 최강의 핵 항모인 제랄드 포드함을 지중해로 급파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고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조치는 푸틴더러 절대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핵무기도 육해공군의 군사력이 뒷받침해줘야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쏘아서 초토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육군이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쏘았다고 가정해 보죠. 우선 미군의 정찰 능력은 이를 간파할 것이고요. 설사 핵무기를 발사했다고 해도 러시아는 세컨드 스트라이크의 역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러시아 최후의 날이 될 것이고 푸틴 역시 축출당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군부 전체가 동의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러시아의 엘리트층들까지도 의견의 합치를 봐야만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는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위크에 의하면 1만 명의 드론 조종사들도 준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드론 군대를 편성시켰다는 거죠. 이는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가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지난 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무자비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를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푸틴이 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